부아까오는 태국의 수린에서 태어나서 8살부터 무에타이를 시작했고 15살에 뻐프라묵 체육관에 픽업되어 무에타이 선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무에타이 톱 레벨을 오가는 차세대 에이스로 각광을 받다가 마침내 일본의 K1 맥스에 나가게 되며 주목받습니다. 파워면 파워, 기술이면 기술 뭐 하나 약하지를 않은 데다 스피드와 경험마저 살인적입니다. 펀치보다 킥을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는데 킥의 스피드가 펀치만큼 빠릅니다. 로우킥, 미들킥, 하이킥, 연속 미들킥 등 다양한 종류의 킥을 왼발, 오른발 자유자재로 사용하며 빰 클린치 후 니킥은 접근전에서 무시무시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막강한 공격력뿐만 아니라 부아까오는 방어기술 역시 뛰어납니다. 경기를 보면 알겠지만 부아까오의 회피 능력은 엄청납니다. 300전에 가까운 대전 경험을 통해 격투의 센스가 온몸에 새겨진 것처럼 부아까오는 본능적으로 상대의 공격을 피하거나 봉쇄해버립니다. 2006년 복싱 챔프 출신의 버즈 칼라코다와의 경기에서 펀치를 모조리 피하는가 하면 2007년 소그토 아마라 선수와의 경기에서 로프에 기댄 채로 노가드 위빙과 더킹으로 상대의 펀치를 모조리 흘려버렸습니다. 실제로 부아까오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고 부아까오는 레이세포 같은 노가드 도발이나 쇼맨십을 보여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부아까오는 승부에 도움이 안 되는 행동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한편 부아까오의 경기를 보다 보면 가끔씩 페이스가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지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것은 부아까오가 어떤 데미지를 입었거나 체력이 소진된 것을 숨긴 채로 파이트를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숨기고 있던 데미지의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페이스가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2008년 K1 맥스의 일본 토너먼트 사토 요시히로 선수와 2차전 경기에서 2라운드까지 우세한 경기를 펼치던 부아까오가 3라운드 중반 들어 페이스가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클린치를 시도하고 딥으로 사토를 밀어내는 방어적인 플레이를 반복하던 부아까오는 3라운드 종료 직전에는 다리가 굽고 가드도 잘 올리지 못했습니다. 사토에게 거의 끌려다니다시피 수세에 몰리던 부아까오는 3라운드 종료 후 연장전에서 놀랍게도 언제 그랬냐는 듯 회복되어 라운드 시작부터 사토에게 맹공을 퍼부었고 판정으로 승리했습니다. 또한 2008년 K1 월드 맥스 8강전 역시 사토 요시히로 선수와 3차전 경기에서 팽팽한 경기를 펼치던 3라운드 중반부터 부아까오는 페이스가 다운되더니 다리가 굳은 채로 가드도 제대로 올리지 못한 채로 우두커니 서서 사토의 라이트 훅에 굴욕의 KO 패를 당했습니다. 이 경기는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고의로 부아까오가 졌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3라운드 사토의 니킥이 몇 차례 부아까오의 복부에 꽂혔고 다운 직전 결정적으로 사토의 니킥이 부아까오의 복부에 명중했습니다. 보통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야 정상이겠지만 부아까오는 아마도 사토에게 자신이 데미지를 입었다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버티고 서 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다리가 굽고 가드도 올릴 수 없을 만큼의 데미지를 입었기에 사토에게 통안의 라이트 훅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부아까오는 맷집도 강합니다. 턱이 돌아갈 정도로 강한 펀치를 맞아도 쓰러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004년 K1 월드 맥스 결승전에서 2회전 마사토에게 라이트 훅을 제대로 맞았는데 흐트러짐 없이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전성기 부아까오의 기량은 경이로운 수준으로 K1 월드 맥스 세계왕자의 자리에 오른 2004년 당시에는 부아까오를 이길 수 있는 파이터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들게 할 정도였습니다. 2004년 K1 맥스 데뷔와 동시에 K1 맥스를 초토화시키며 세계왕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당시 부아까오의 기량은 K1 월드 맥스 출전자들보다 몇 수 위의 실력이었습니다. 4강전에서 코이로 이마키는 1회전 초반 부아까오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열받은 부아까오에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부아까오의 무한 니킥에 속수무책으로 얻어맞은 코이로 이마키는 2회전 KO 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부아까오는 일본의 킥복싱 영웅 마사토와 결승전을 벌이는데 그 당시 마사토는 일본 K1 맥스의 최고 스타 중 한 명이었습니다. 마사토는 부아까오의 연속 프론트킥으로 인해 접근조차도 못하고 다가왔다 싶으면 펀치를 피하고 무에타이 클린치 후 니킥 퍼붓기, 펀치를 내면 미들킥 3연타가 쏟아지는 등 마사토는 어떤 해법도 찾을 수 없이 그냥 부아까오가 때리는 대로 얻어터졌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마사토는 얼굴이 퉁퉁 부어올랐으며 툭툭 지르는 프론트킥에 밀려나고 정신 차리고 달려들면 부아까오에게 스트레이트 연타의 로우킥 콤보를 당하고 굴욕 중에 대굴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연장전에서도 역시 부아까오는 압도적인 기량으로 마사토를 두들기며 승리했고 그렇게 부아까오는 K1 맥스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푸아까오는 말 그대로 혜성처럼 등장함과 동시에 K1 맥스를 정벌하며 엄청난 임팩트로 무에타이의 압도적인 강함을 일본 그리고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K1 맥스를 비롯한 세계 입식 타격계는 일본산 킥복싱이 주류였고 정통 무에타이를 구사하는 파이터는 태국인이 아니라면 흔치 않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푸아까오가 K1 맥스에 진출하기 이전 태국 은피니 스타디움 챔피언 출신의 남무아이 2명이 K1 맥스 무대에서 킥복서들에게 처참히 무너진 전례가 있기에 푸아까오의 2004 K1 월드 맥스 우승은 그 의미가 더 큰 것이었습니다. 정통 무에타이의 기술들로 어떻게 무에타이가 킥복싱을 제압하는지, 그리고 입식 타격기의 최강은 바로 무에타이라는 것을 푸아까오는 세계 최고의 일본 킥복싱 무대 위에서 천명한 것입니다. K1 맥스 극강의 무에타이 챔피언의 탄생과 디펜딩 챔피언 마사토의 참패의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 격투계와 K1 운영진은 대대적인 룰 개정을 감행하는데 빰 클린치 상태에서 연속 니킥 금지라든지 연속 프론트킥 금지 등 룰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2005년 K1 월드 맥스 결승전에서 푸아까오는 앤디 사워에게 두 번째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판정패합니다. 이후 푸아까오는 변경된 룰에서 복싱 스킬 보강의 필요성을 느끼고 복싱 훈련에 매진했고 이전 무에타이 스타일과 다른 복싱을 강화한 새로운 K1 스타일의 무에타이로 2006년 K1 월드 맥스에 도전합니다. 8강전에서 사토요시 이로를 TKO 시키고 결승전에서 앤디 사워를 펀치로 TKO 시키며 2005년에 패배를 서력하고 다시 세계왕자의 자리에 오르며 최초의 K1 월드 맥스 2회 챔피언이라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대부분의 킥복서들이 킥보다 펀치를 많이 사용하는데 푸아까오는 펀치보다 킥의 비중이 더 높습니다. 펀치의 경우 무에타이 특성상 푸아까오의 펀치는 단발의 성향이 많습니다. 짧게 끊는 펀치가 아닌 강하게 휘둘러 치는 펀치이며 거의 원투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콤비네이션이나 연속된 펀치는 잘 쓰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성향과는 달리 훅으로 KO시키는 경기가 꽤 나올 정도로 펀치를 이용한 한방이 있는 선수입니다. 킥의 달인이다 보니 자유자재로 킥을 사용하는데 빠르고 강력한 로우킥과 미들킥으로 상대의 펀치가 닿을 수 없는 거리에서 펀치처럼 빠르게 상대를 타격합니다. 또한 한 번의 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된 킥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로우킥과 미들킥이 연속으로 들어간다든지 왼발 미들킥 후 스텝을 바꿔서 오른발 미들킥 2연타를 날린다든지 킥이 빠른 속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방어하기가 어렵습니다. 킥을 맞더라도 가드한 판의 데미지가 쌓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푸아까오의 킥은 위협적입니다. 또한 상대의 펀치가 닿지 않는 거리에서 상대의 펀치에 카운터로 킥을 날리는데 그 타이밍이 좋기 때문에 상대가 펀치로 밀고 들어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푸아까오의 킥은 스피드와 파워뿐만 아니라 선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골반을 완전히 뒤틀어 채찍처럼 후려치는 푸아까오의 킥은 무에타이 킥의 교과서라고도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상대가 접근하면 빰 클린치로 상대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니킥으로 상대를 제압합니다. 푸아까오의 탄탄한 빰 클린치는 상대가 빠져나오려 하면 포지션을 이동하며 이리저리 상대를 휘두르며 상대를 무력화시키는데 빰 클린치 기량이 워낙 높다 보니 한번 잡히면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빰 클린치 후 이어지는 니킥은 접근전에서 엄청난 무기입니다. 특히 복싱을 앞세우는 킥복서들을 접근전에서 제압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 전성기 푸아까오의 무에타이 기량은 가히 최고의 경지에 오른 수준이었기 때문에 푸아까오의 경기를 보면 상대의 수를 미리 읽고 또한 경기 시작 후 잠깐의 탐색전으로 상대를 파악한 뒤 상대에게 맞춤형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푸아까오의 딥 활용도는 다른 K1 맥스 파이터들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은 편이며 푸아까오에게 딥 공격은 상대와의 거리를 재고 공격을 리드하는 역할을 하는데 마치 복서의 잽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미들킥의 경우 니킥과 더불어 푸아까오의 주무기이며 오른발보다 왼발 스위치킥의 사용 빈도가 높습니다. 푸아까오의 왼발 스위치 속도가 워낙 빠르고 오른발 킥보다 가볍고 가깝게 상대를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이며 카운터로서 왼발 킥의 활용도가 높습니다. 오른발 킥은 주로 로우킥과 미들킥이며 하이킥 또한 적정한 타이밍에 사용합니다. 니킥 후 대부분 클린치로 이어지는데 접근전에서 복싱 대결은 푸아까오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니킥 후 클린치로 공방을 끊어버리거나 스윕을 활용해 상대를 넘어뜨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접근전 상황에서 상대의 공격을 끊기 위해 클린치를 한 다음 스윕 쓰러뜨리기 기술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상대의 킥을 캐치한 얼핏 보면 상대를 계속 넘어뜨리는 것이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 역시 전략이며 이 기술을 경기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K1 파이터는 후아카오와 페트로시안 뿐이었습니다. 2013년 후반부터 되살아난 K1 맥스에도 참가하여 2014년 2월 준결승에서 대한민국의 이성현에게 판정으로 승리하고 동년 10월 결승에서 엔리코 켈과 붙었으나 연장전을 앞두고 이탈에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경기 이후에는 다시 K1 맥스를 떠나 중국, 태국 등지의 다른 단체에서 활약했습니다. 사실 후아카오가 당시 입식격투계의 경량급 최강자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스포츠 채널 다수의 진행자들조차도 후아카오를 소개할 때 레전드 마스터 그레이트 파이터라는 어휘를 아낌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